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우리나라 주가 20포인트 상승해서 2700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선물 옵션 동시효과 매매가 어저께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장 혼조세를 마감했죠. 민간 고용이 안 좋아서 시장을 흔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추세 상단선에 아직 못 미쳤고 미국은 추세 상단선에서 3년째 싸우고 있는 거 차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G1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아시아 시장 대체적으로 별거 없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잠깐 보면요. 지금 시간의 선물 미니 약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고요. 상해는 마이너스, 항생만 조금 올랐고 대만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연일 우리나라가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국내장 역사적 고점인 2700에서 약 4포인트 부족합니다. 제가 상단선으로 제시한 값은 2740, 이제 그 지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돌파되면 사실 상단선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 있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그제 시장을 껐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강세였죠. 근데 오늘은 또 하나가 편입이 됩니다. 현대차가 장중한테 8%까지 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거는 뭐 시장을 돌려세워서 순환매라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한테 5% 정도 상승했다가 거의 보합까지 밀렸다가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모습도 참 보시면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수급에 대해서 또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지수 보면서 시향을 좀 해볼까, 마감 시향을 하려 합니다. 어렵고 어려운 장입니다. 12월 시작하고 3일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양봉이 나옵니다. 하방을 보셨던 분 입장에서는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상방을 보는 입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데요.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 사실 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거래소 보시면 막판에 쫙 땡기죠. 쫙 땡겨서 삽니다. 한 300억, 200억 대의 매수 있다 막판에 땡겨서 주가를 견인해 줬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였습니다. 근데 요만큼 매수를 했는데 2,400억만큼 또 비차익으로 매도는 물량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똔똔이 매매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 요 근래 공통점이 기관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에 보시면은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는데 투신하고 기금은 계속 장중에 매수였습니다. 막판에 투신이 매도로 전환했지만 기금하고 투신이 외국인을 도와서 주가를 땡기는 그 형국의 모습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로 갔습니다. 매도로 가서 물량을 좀 줄였지만 주가는 끌어올렸습니다. 그 주가를 끌어올린 게 또 막판엔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인데요. 요 근래 모습은 기관 중에 투신하고 기금이 외인을 도와서 시장을 업그레이드 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그 금융투자만 사실 외톨이가 된 상태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숏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매매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2700에 근접했고요. 현대차, 자 어저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엄청난 시장에서 역할을 했죠. 근데 오늘은 또 현대차가 장중한 때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8.5%까지 땡겼습니다.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아직 조금 더 남아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상승에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시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 거고 자동차는 아직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주가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순환매에 의한 시장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가 주도주로 등장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미국장 어저께 돌파 못했죠. 그대로입니다. 선물 옵션 장 마감 5분 전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3년대 고점 연장선에 있다. 그 연장선에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미국은 벌써 여기를 몇 번을 갔다 온 거잖아요. 여기도 한 번, 이번에 두 번째. 그렇죠? 지난번에 또 그 전에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코스피는 사실 오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계속 내려갔단 말이죠. 그렇죠? 내려갔죠. 한 번도 못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거는 언제냐? 2007년도였습니다. 2018년도. 그러면 다우와의 2018년도가 언제나 보시면 다우의 2018년도는 요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같았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대로 갔고 미국은 다시 고점을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 고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 그 연장선의 고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3년 전에 고점이 다시 온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건 현재 2740이 제가 볼 수 있는 최후의 저지라인이고요. 이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사실 그 다음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하죠. 여러 번 말씀드린 똑같아요. 오늘 아침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상승론자들이 제기하는 원달러 강세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달러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2018년도에 2607포인트 갔을 때 원달러가 106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100원에 있잖아요. 그럼 사실 2696까지 올랐다면 1100원이 아니라 1060원이나 1050원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원달러가 100% 맞는 건 아니죠. 이걸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들어가 볼까요? 자, 환율. 자, 원달러 갑니다. 원달러. 자, 월봉입니다. 선물 자, 이 옵션 자리가 장 마감 3분 2008년도입니다. 전입니다. 이때 가격이 1050원, 1060원입니다. 근데 2008년도가 아까 말씀하신 얼마였던 게 2600이었어요. 근데 지금 원달러 1097원, 1100원 오가고 있는데 주가는 얼마입니까? 2700에 다 왔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고평가된 거죠. 물론 그때 달라요 라고 한다면 원달러 더 내려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했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강세되면 외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달러가 더 강세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달러 강세가 되면 주가가 항상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기업의 채산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로 주가를 다 한번 업그레이드 치거든요. 근데 지금 원달러는 어떻게 됐어요? 내리막길이잖아요. 계속. 이거 지금 이제 12월 달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또 한 달 내려오면 다음 달 내년 3월에 반영해요. 그러면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시장에서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 지금 원달러 대비로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의 지금의 자리가 이제 시장 투자가들에게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도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도자는 뭐 더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추세 상단선까지 이렇게 밀어붙여서 올라왔습니다. 지난달에는 16%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12월 되면서 3일 만에 거의 3.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선까지 왔는데 시장에서 3천을 가기 위해서 갈까요? 3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선물 옵션 장 마감 그거 1분 올리려고 전입니다. 추세선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돌파되면 정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가 새로운 파동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싸움이 마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우리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되겠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고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도 있었고 장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시장은 또 우리나라만 강세였습니다. 힘든 시기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더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국에 돌입한 차트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